저는 남편의 출근 가방을 우연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복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요. 야근이라고 했어요. 회사가 바쁘다고,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운동복이 있었어요. 깨끗하게 개어진 운동복과 운동화까지요. 정장 바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손을 봤습니다. 키보드를 오래 두드린 손이 아니었어요. 손목에 밴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운동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닫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출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30분이었어요. 저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까지 갔어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출근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뭐 먹고 싶냐고요. 남편은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요. 야근이 길어질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녁 6시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와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늦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9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데웠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뭘 먹었냐고요.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도시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의 운동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회사 로비 직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사흘 뒤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10분 뒤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걸어간 방향으로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방향이 아닌 반대편 플랫폼에 섰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탔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손잡이를 잡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어요. 내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남편이 내렸어요.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남편은 역 출구로 향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습니다. 남편이 모퉁이를 돌았어요. 저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어요. 건물 앞이었습니다. 유리문에 헬스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남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버스를 세어봤어요. 12대가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음료수를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스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6시가 넘어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남편과 2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남편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남편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가 까다롭다는 말을 했어요.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반찬을 더 집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헬스장 유리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들어가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어요. 밤 11시에 남편이 불을 껐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였습니다. 2시가 되었어요. 3시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도 저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전철을 탔어요.
남편은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어요. 남편은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헬스장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커피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커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피를 시켰습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헬스장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보였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도 러닝머신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뛰고 있었어요. 가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저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은 그렇게 웃지 않았어요. 저는 유리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고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저는 다시 헬스장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갔어요.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운동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상담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운동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러닝머신 위에 있었어요. 그 여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우유를 들고 걸었습니다. 손에 든 우유가 차가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요? 저는 잠깐 산책했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9시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부엌으로 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몇 시까지 일했냐고요? 남편은 8시쯤까지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회사에서 저녁은 먹었냐고요? 남편은 김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개수대에 기대어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을 따라갔어요. 남편은 매일 그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지켜봤어요. 남편은 매번 그 여자와 함께 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러닝머신에서 함께 뛰었어요. 웨이트 기구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끔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주 웃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어요.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헬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서 일일 이용권을 끊었어요. 직원은 락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운동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스커트랙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서 자세를 봐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온 걸 몰랐습니다. 저는 트레드밀에 올라갔어요.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남편의 모습이 비쳤어요. 30분을 뛰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커트를 끝냈어요. 그 여자와 함께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트레드밀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진정되지 않았어요. 락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남편은 아직 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나왔어요.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모든 걸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식탁은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손을 씻고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아이도 나와 앉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반찬을 집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갔어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운동하냐고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의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 테이블에 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아이 생일을 눌렀어요. 역시 틀렸습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대화방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가족 단톡방, 친구들 대화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낯선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많았어요. 저는 위로 올라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대화였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자세가 좋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같이 운동하면 어떻겠냐고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운동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점차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남편은 자신의 일상을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일주일 전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요.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있다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같이 밥 먹자고요. 그 여자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는 본 적 없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아래로 계속 내렸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보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요.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컵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6시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남편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안 먹냐고요. 저는 배가 안 고프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남편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 위에 그릇을 봤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때 저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데스크에서 회원권을 끊었어요. 3달권이었습니다. 직원은 라커를 배정해줬어요.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운동 공간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남편은 오후에 오니까요. 저는 러닝머신에 올라갔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뛰었습니다.
땀이 많이 났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공간으로 갔어요. 기구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이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따라했어요. 팔 운동을 했습니다. 등 운동도 했어요.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계속했습니다. 2시간을 운동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저녁 6시에 다시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라커룸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에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기구 앞에 섰어요. 2사람을 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30분을 뛰었어요. 그리고 웨이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다른 기구 앞에 섰습니다. 2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다고요. 남편이 답했어요. 그렇다고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몇 시까지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10시쯤 될 거라고요. 저는 기구를 내려놓았습니다. 2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뒤에 섰어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변했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요.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운동 친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고요.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고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라커룸으로 갔어요. 저는 그 여자와 마주 섰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몰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시선을 피했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저는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역까지 걸었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어요. 남편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방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남편은 대답했어요. 2달 전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야근은 거짓말이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답답해서 그랬다고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고요. 나는 답답하지 않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고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담요 하나만 덮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깼어요. 7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간 뒤였어요.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깨웠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국을 끓이고 밥을 퍼냈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았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냐고요? 저는 일찍 출근했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저는 남편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대표 번호였어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이냐고요? 저는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요.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3분쯤 지났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나갔냐고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나갔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이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어요. 1시간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헬스장으로 갔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갔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더 올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기계를 멈췄습니다.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고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웨이트 공간으로 갔습니다. 기구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저는 계속 들어 올렸습니다. 10번을 했어요. 20번을 했습니다. 30번을 했어요.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구를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구로 갔습니다. 2시간을 운동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4시였어요. 아이는 아직 학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만 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습니다. 6시에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식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었어요.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요? 저는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9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밥은 먹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봤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남편은 먼저 나갔습니다. 저녁에 늦게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잤어요. 아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갔어요. 운동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녁에도 헬스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을 바꾼 것 같았어요.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화 좀 하자고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끝났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이라고요. 헬스장도 끊었다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겠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위치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요.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 여자와의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봤어요. 최근 일주일간 그 여자에게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건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 보냐고요? 저는 드라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았어요.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어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퇴근할 것 같다고요.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6시에 집에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만드냐고요? 저는 된장찌개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도 함께 앉았어요. 오랜만에 3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요.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저도 가끔 거들었습니다. 식탁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놔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일찍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었어요. 아이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도 자주 했어요. 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노력은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제안했어요.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요. 오랜만에 여행을 가자고요. 아이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바다로 갔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신나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가끔 저를 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앞서 뛰어갔어요. 남편과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어요. 회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신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조개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같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조개를 하나 주었어요. 남편이 봤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아이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줬어요. 남편이 샤워를 했습니다. 저도 샤워를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운 게요.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어요.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남편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걸까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보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남편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헬스장에서 봤던 그 여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고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앉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은 것이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었어요. 빨리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10장.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녀왔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멈칫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일했다고요. 야근은 없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 그게 다냐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봤다고요. 남편이 얼굴이 굳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카페에 있었다고요.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믿으려고 했다고요. 정말 변한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아니었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요. 이야기 좀 나눈 것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만났으면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옷을 계속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라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말 이미 들었다고요. 한 달 전에 들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가방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을 정리하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하냐고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어디 간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다시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끝냈어야 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선택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절차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어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이 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요.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요. 재산은 반반 나누자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편이 펜을 놓았습니다. 저도 놓았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우리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쪽도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멀어졌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만났냐고요? 저는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여기 살지 않는다고요. 따로 살 거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아빠라고요. 아이를 사랑한다고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요.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였어요. 넓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36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외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도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